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조금 지루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저한테 물어봐 주셨던 영어 회화 공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좀 편하게 앉아서 그냥 음성만 들으셔도 됩니다. 편하게 이렇게 릴렉스. 참고로 저는 아직 해외 생활 경험이 없고요, 한국에서 영어 공부를 해서 통역 안내사, 관광 통역 안내사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너무 이렇게 말하는 게 부끄러울 정도의 실력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영상을 한번 촬영해봤습니다. 그렇다면 Let's go! 목차를 말씀드리자면, 모국어가 아니기 때문에 이 외국어를 배움에 있어서는 처음에는 리딩과 리스닝에 대한 시간 투자를 완전히 많이 해라. 완전히 많이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리딩과 리스닝이 어느 정도 되면은 이제 스피킹에 대한 이제 입이 근질근질 할 거예요. 근질근질 할 때 처음에는 좀 자연스럽게 대화를 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미드 또는 다른 영상 매체를 통해서 짧은 영어 문장을 자연스럽게 구사할 수 있는 훈련을 해라. 그 방법들은 제가 이제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큰 세 번째는 특정 토픽에 대한 나의 주장, 그리고 그 주장에 대한 근거를 논리적으로 말할 수 있게 하는 영어 회화 공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리딩과 리스닝에 대한 시간 투자를 절대로 아깝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는 것만 들리고 아는 것만 보입니다. 모국어와 모국어가 아닌 제2 외국어를 공부할 때 습득되는 속도가, 그 순서가 다르다고 합니다. 모국어일 경우에는 많이 듣다 보니까 말도 할 수 있고, 나중에 레터를, 즉 철자를 배우고 나면 읽을 수도 있게 되고, 결국에는 논리적인 생각에 쓸 수 있게 된대요. 그게 저희가 한국어를 배운 속도죠. 근데 만약 이게 제1 외국어 또는 제2 외국어, 모국어가 아닌 새로운 언어를 접하게 된다고 하면 처음부터 그거를 많이 들으면서 바로 스피킹이 나올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당연히 리딩, 철자에 대해서 먼저 알게 되고, 그 철자와 그 리스닝에 대해서 먼저 접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당 언어에 대해서, 제 생각에는 해당 언어에 대해서 실력을 높이려면 먼저 리딩과 리스닝에 대해서 어느 정도 궤도권 위로 올라와야 합니다. 저도 그랬고요. 영어 수능 특강 책 있잖아요. 어느 정도까지 제가 달달달달 읽으면서 외웠냐면, 첫 문장을 읽었을 때 이 지문은 이게 문제로 나왔고, 어떤 구문이 있었고 어떤 절이 쓰였다라는 것까지 다 첫 문장만 보면 알 수 있을 때까지 그 몇백 개의 지문을 다 외워버렸어요. 다 외우고 나니까 모국어가 아닌 사람 입장에서 보는 그 외국어가 뭔가 약간 개한한다는 듯한 느낌을 확 받았어요. 그거 이후에 코리아 헤럴드 신문을 가지고 오든 아니면은 외국의 뉴욕타임즈 같은 신문을 갖고 왔을 때 문장을 읽어나가는 속도도 엄청 빨라지고, 영어 문장이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구나 라는 게 저는 딱 캐치가 되더라고요. 절대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 전까지 저는 어떻게 보면은 똑똑하지가 않은 거죠. 왜냐면은 거의 10년 넘게 영어를 사교육과 학교 공부와 이렇게 쭉 듣다가 재수 때 똑같은 책을 솔직히 한 30-40번은 봤던 것 같아요. 정독으로, 그냥 훑는 게 아니라. 읽다 보니까 영어가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스피드가 완전, 리딩은 그렇게 공부했어요. 참고로 수능 특강에 나오는 지문 수준이면은 전문 용어들이 있는 잡지를 제외한 모든 영어가 커버가 가능합니다. 리딩과 리스닝을 정말 올바르게 많이 공부해야 돼요. 회화를 위한 리스닝 공부는 리스닝에서 어떤 내용을 얘기하는지만 공부를 하면은 그건 단지 시험을 위한 공부 방법이에요. 내가 첫 번째로는 집에 갔다가 뭐 차키가 없어서 돌아왔구나. 이게 중요한 정보구나. 이거는 완전 토익을 위한 공법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리스닝 공부를 할 때 그걸 따라하면서 내 걸로 만들어야 돼요. 이겁니다. 요즘 카세트 테이프 안 쓰시죠? 근데 최근에 뭐 좋은 카세트 테이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바로바로 뽀르륵 소리 들리면서 되감게 하고 그 부분만 다시 들을 수 있고, 그런 게 가능하잖아요. 토플이나 토익처럼 어떤 여러 나라의 영어를 쓰는 사람들이 그 영어를 말하는 게 녹음된 거를 계속 들었어요. 근데 계속 듣는 게 그냥 듣는 게 아니라 뜨르르륵 I like chicken, I like chicken, 뜨르르륵 I like chicken, I like chicken 따라했어요. 근데 따라할 때도 중요한 게 있었습니다. 그 인토네이션을 따라했어요. 절대로 R 발음을 따라하는 거에 저는 목숨을 걸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실제로 외국인들도 R 굴리는 것보다 반기문 전 총장님처럼 The interpreter, he has brought his own Arabic interpreter. He couldn't continue. He said that I cannot go like this way. Can anybody help me? Then he collapsed. R 발음 없이도 똑같이 인토네이션을 구사하는 게 훨씬 더 영어를 잘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인도 쪽이나 중동 쪽 발음이 나오면은 I want to ride a motorcycle
이렇게 말하면 저는 원래는 I'd like to ride a motorcycle 이런 식으로 말할 텐데 저는 그걸 따라하지 않고 인토네이션을 따라했어요. I'd like to ride a motorcycle. 나나나나나나나나나 이걸 따라했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니까 영어를 들을 때 그 발음이 어떤 건지 몰라도 그 인토네이션에 따라서 사람들이 말하고자 하는 거, 주장 또는 캐치하지 못했던 단어를 문맥상에서 인토네이션에 따라서 이해하게 되더라고요. 아, 여기까지가 동사구나. 아,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뭐 하나의 절 또는 구이기 때문에 뭐 수식해주고 이런 게 들으면서 들리더라고요. 어느 정도의 발음이 되고 나면 너무 R, L, R 이런 거에 너무 연연해 하지 마시고 오히려 인토네이션에 신경을 쓰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구간 반복을 통해서 그거 들린 인토네이션대로 따라한다. 인토네이션이 먼저고 pronunciation, 발음은 그 다음이다. 둘 다 중요하지만 pronunciation보다 발음보다는 인토네이션이 조금은 더 중요하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이런 방법이 영어 회화를 위한 저의 리스닝 방법이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린 그 리딩과 리스닝에 대해서 공부를 어느 정도 하시고 나면 스피킹을 준비할 때 그 문턱이 조금은 낮아져 있을 거예요. 그리고 영어로 자기가 생각한 바를 어느 정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주의하셔야 될 건 그때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말하기의 능력은 대부분 구어체가 아닌 문어체의 경우가 많아요. 실제 생활 영어로 쓰이기보다는 오히려 좀 더 책에서 쓰일 법한 그런 영어 버릇, 영어 말하기 습관이 들어있다는 거죠.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공부하셔야 할 방법은 제가 했던 방법은 미드 그리고 뉴스 이 두 가지를 많이 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미드를 시청할 때 미국 드라마에 나온 대본을 막 뽑아갖고 그걸 막 공부하시려는 분이 있는데 그러면 일찍 질려요. 정말 일찍 질립니다. 저도 미국 드라마를 통해서 영어 공부를 하면서 정말 많은 개인적인 성장을 했던 케이스인데 어떻게 했냐면 첫 번째로 미드를 고를 땐 뭐 빅뱅 티어리나 프렌즈와 같이 잘 알려진 거에만 집착을 하지 말고 자기가 좋아하는 미드를 첫 번째로 고릅니다. 아무나 상관없어요. 대화가 많이 없어 상관없어요. 왜냐면 질리면 끝이기 때문에 재미를 가지고 공부할 수 있게 하나 고릅니다. 근데 미드를 하나를 수십 번 돌려봐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또 그게 강박관념이 생기고 흥미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것도 똑같이 그냥 영어책 하나 갖고 와서 공부하는 거랑 다를 바가 없어집니다. 저는 어떻게 공부를 했냐면 꼭 대본이 필요 없어도 돼요. 자막만 있으면 자막이 없더라도 막 대화를 하다 보면은 그 나오는 배우들이 주고받는 대화 속에서 저 구문? 저 방금 말했던 것 같은 경우에는 내가 써먹을 수 있겠는데? 아니면은 저 문장 같은 경우에는 내가 빼와서 기록해둔 다음에 할 수 있겠는데 라는 게 한 편당 10문장 내외여도 상관없어요. 자막을 끄고 일단 들으면서 즐기는 거예요. 즐기다가 저 문장은 어렵지도 않은데 기록해두면 내가 분명히 써먹을 때가 있을 것 같아. 그러면 적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프리즌 브레이크도 시작하고 스파르타쿠스도 보고 미드를 너무 많이 봐서 하우스 오브 카드도 보고 막 봅니다. 일단 그런 문장을 적어준 다음에 그냥 그것도 그냥 외웁니다. 막 외워서 막 하는 거죠. 그러면 그때부터 여러분에게 이걸 정말 열심히 하신다면 나타날 게 일상생활 영어가 조금 더 자연스러워질 겁니다. 짧은 문장 구성력이 정말 자연스러워질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막 말하고 싶은데 그때 좀 안 나오죠. 제가 그때 선택했던 방법이 바로 이겁니다. 짧은 문장을 자연스럽게 구사할 수 있는 단계가 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어떤 토픽에 대해서 설명하고 또는 주장하면서 그거에 대한 논리적인 근거를 댈 수 있는 그 정도의 영어 실력을 목표로 회화 실력을 늘리고자 하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저도 지금 그 단계에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저는 이 단계에서 어떤 방법을 사용하냐면 핸드폰만 있으면 외국의 유명한 테드 토크쇼를 똑같이 행동과 제스처와 말 쉼표까지 똑같이 따라하는 겁니다. Like this. What I remember the most is that as I put my head in the water and I was trying really hard to breathe through the snorkel, this huge group of striped yellow and black fish came straight at me. And I just froze. 이런 식으로 저는 스크립트를 뽑아서 테드 토크쇼 홈페이지 가면은 스크립트가 영어 때로는 여러 개의 언어로 다 스크립트가 준비되어 있어요. 그걸 컨트롤 C, 컨트롤 V해서 문서로 작업한 다음에 다 모아둡니다. 모아둬서 일주일 아니면 2주에 한 회를
몽땅 외워버려요. 쉬는데 슬래시 하면서 똑같이 쉬어가면서 이 사람들이 말하고 제스처하는 걸 따라합니다. 제가 왜 이 방법을 쓰냐면 오프라 윈프리 쇼 아니면은 뭐 대통령 연설로 공부하시는 분들과 비슷한 이유일 거예요. 원어민 중에서도 스피치에 전문화된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붙어서 스크립트를 완성합니다. 그리고 어느 부분에서 쉬어야 되는지 또 어떤 구성으로 이 발표를 할 건지를 다 같이 구상을 해서 나온 결과물이 이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거를 실제로 회화를 할 때 써먹으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 솔직해져야 될 게 있어요. 외워야 됩니다. 절대로 지름길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외워야 됩니다. 똑같이 수백 번, 수천 번 말하고 그 사람들의 제스처와 pause, 어디서 쉬어가는지 체화를 해야지만 좀 긴 문장 구조까지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도 아직 이 단계에서 가야 될 길이 너무 멀기 때문에 계속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 영어 회화 공부 방법입니다. 뭐 관광 통역 안내사 면접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이유로 영어 회화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저도 계속해서 꾸준히 회화 실력을 늘리기 위해서 공부를 하면서 그 과정을 제 호성스 레코드와 또 다른 컨텐츠 속에서 계속해서 녹여내겠습니다. 여러분의 영어 회화 실력이 저와 같이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분 중에 자기만의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댓글로 많은 분들과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에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됐을지 모르겠지만 이 영어 회화 공부 방법 말고도 혹시나 여러분들이 저에게 궁금하셨던 점이 있으시면 제가 이렇게 빨리 영상을 제작해서라도 팁과 의견을 담아서 알려드리겠습니다. The end.